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표기하기로 했는데, 실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생한 건데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코로나19라고 명명하기로 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불러주기로 하고, 이로 인해서 요즘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다가 또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처럼 오늘 봄을 재촉하는 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이미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 비구름대가 현재 남쪽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날씨를 한번 리뷰해보고 내일 날씨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지상일기도, 최근 지상일기도를 보면은 대한해협에 기압골이 중심이 위치를 하고 있고, 주변에 비구름대가 아직도 남쪽에는 남아 있습니다. 서울, 인천 이 북서쪽은 거의 맑은 상태로 지금 바뀌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서는 오늘은 중心기압이 1012헥타파스칼로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상태에서도 크게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일본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나 위치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좀 어중간합니다. 이게 보통 일본 동북지방 동쪽에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걸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이 기압골이 속도가 느려지고 더 발달하면서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갖고 제속도로 빠져나가면서 빠르게 날씨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지난 날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구름대가 거의 우리 한반도 지역을 다 빠져나오고 있는데, 6시간 전 한번 보시죠. 6시간 전에는 꼬리가 남쪽을 걸치고 있고, 중심은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영상이 보일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의 이제 우리 하이어가 운항하고 있는 공항들은 김포공항, 이건 지금 저녁에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좋죠. 좋고, 울산공항 좋습니다. 36제로의 10나트의 바람, 350의 11나트의 바람 아주 좋습니다. 여수공항 보시면은 가시거리 모아된 10km, 바람은 080의 9나트로 활주로의 측풍이 9나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9나트 정도면은 뭐 어떤 종류의 여객기라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날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지나간 시간대를 한번 보죠. KBC. 자, 뭐 한 18시간이면 아침부터 시간이니까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김포는 오후 1시가 되면서 비가 그쳤습니다. 그 이전에는 비가 왔죠. 그렇게 됐고, 인천은 인천도 오후 1시까지 비가 오다가 그 이후에 그쳤네요. 중서부는 이렇게 됐다. 무안은 오후 1시까지는 가벼운 비가 오다가 그 이후에는 안개비로 바뀐 상태에서 현재까지 오고 있죠. 그러면서 안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바다의 안개가 공항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올 때는 오히려 날씨가 좋았고 안개가 들어오면서 이슬비가 들어오면서 날씨가 더 나빠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17시까지 오후 17시까지 이 비가 오다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오후 2시까지도 비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잠깐 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기압골의 중심이 훨씬 더 북쪽에 위치를 하고 제주는 꼬리만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 19시까지 비가 오다가 지금 그쳤네요. 비가 그쳤고 낮에 13시까지는 조금 강하게 왔었고 그 이후에는 약한 비로 바뀌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대구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운항하는 여수라든지 이 울산은 지금 날씨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않고 공항 운영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공항은 우리 하이에어가 하루에 3편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 기준으로 보면은 아침 8시 50분 도착 예정인데 8시 46분에 도착했으니까 4분 일찍 도착이 되어 있고요. 낮에 운항표는 12시 10분 도착인데 11시 59분 11분 일찍 도착되어 있고 그 다음 진흙 운항표는 30분 편인데 44분 도착했으니까 14분 늦게 도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상 운항 다 했죠? 정상 운항을 다 했습니다. 항공사는 시간표를 가지고 손님들이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표가 곧 상품입니다. 상품. 물론 항공기의 좌석을 팔지만은 시간표가 곧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표는 손님과의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울산 여수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여수를 보시면은 아침에 대한항공 첫편 7시 45분 편이 정상 운항을 했고 아시아나가 9시 15분 정상 운항을 했고 아시아나 12시 편은 결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이에어는 16시 운항편이 15시 43분에 조금 일찍 도착했죠.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활주로 방향에 따라서 우리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을 고려해서 손님들인데 절대로 지연 운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타임테이블을 구성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도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나, 대한항공 아시아나 오후 16시부터 18시 45분까지 세 편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시부터 오후의 편들은 우리 하이에어만 운항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결항을 하는데 하이에어가 운항을 해? 안전하지 않다라고 볼 가능성이 많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항공기는 이제 철저하게 차는 차선을 지켜야 되지만은 항공기는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운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 신호등이 고장 나면은 그 신호 사거리에는 혼잡이 발생하고 안전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데 항공기는 고장 나는 게 있으면은 물론 고장 난 절차를 따르게 되겠지만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수를 한번 보죠. 여수를 보면은 여수가 RKJY 여수공항인데 여수공항의 절차들은 이렇게 각 공항의 절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항의 에어드롬 차트, 파킹, 도킹 차트, 옵스타클 차트, SID, 스타,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차트, 가장 중요한 항공기의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13분, 이륙 5분, 착륙 8분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착륙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륙 차트는 날씨가 나쁠 때 특히 이
기상하고 연관이 되고 있어서 착륙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수공항에 활주로가 있고 이렇게 활주로가 있고 이 여수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것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로컬라이저라고 LOC라고 되어 있는 이 로컬라이저 주파수를 타고 항공기가 타고 오면은 활주로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VOR DME가 있어서 공항의 위치를 공항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를 이 VOR DME 장비를 통해서 항공기의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하면서 항공기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 항법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항법 장비가 이 시그널을 받아서 여수공항까지 거리라든지 이런 걸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FAF라고 되어 있는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착륙을 위해서 접근을 딱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 단계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에서부터 어프로치가 접근이 시작이 되지만은 이제 실제로 착륙을 위해서는 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서부터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에 있을 때는 5,000피트의 고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 오게 되면은 1,700피트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와서 거의 1km 전방, 1마일 전방, 그렇죠? 1마일 전방을 지나면서 활주로가 인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착륙 복행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해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항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다시 착륙 절차를 밟아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들은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착륙을 한다. 이제 이 지점에 왔을 때에 800m 1마일 미만의 지점에 왔을 때 활주로가 잘 보인다 그러면 착륙을 하고, 그래도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착륙 복행을 하고 다시 접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활주로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가시 거리가 얼마가 확보가 돼야 되는지 이제 착륙하려는 그 절차에 따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풀 카테고리 1 풀을 사용해서 착륙을 하고 있을 때 클라임 그레디언트를 5.0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기종들은 RVR 550에 비지빌리티 800입니다. 이제 요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상 제한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주로의 가시거리는 550m, 그리고 이제 육관 비지빌리티 육안으로 가시거리는 800m가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이 공항에 1-7 방향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들, 남쪽으로 향해서 착륙하는 항공기들은 착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카테고리 알파, 브라보, 차리, 델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항공기 카테고리가 어프로치 카테고리가 표시가 돼, 항공기 카테고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항공기 기종별로 카테고리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D급이냐에 따라서 적용하는데, 여기 여수공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준치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A나 B나 C급이나 D급이나 전부 똑같이 RVR 550에 BGBT 800을 적용하고 있는데, 항공기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D급에 갈수록 더 제한치를 더 높게 잡아야 되고, A급에 갈수록 더 낮게 잡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급 똑같은 기준치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A급 항공기는 훨씬 더 안전하다. B급이나 C급보다 A급 항공기가 훨씬 더 안전하고, C급이나 D급보다 B급이나 A급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카테고리는 착륙 속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A급, B급인 경우에는 90마일에서 90나트에서 120나트 정도까지의 착륙 속도를 가지고 있고, C급은 140에서 160, 120에서 160, 160까지를 하고 있고,
D급은 160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항공기들이 착륙을 할 때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착륙 속도가 160이라 그러면은 300마일입니다. 300km입니다. 시속 300km. 근데 B급 항공기가 착륙 속도가 120이라 그러면은 200km가 안 됩니다. 200km. 2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300km로 달리는 비행기하고 비행하는 비행기하고 뭐 200km로 비행하는 비행기하고 똑같은 가시거리를 적용을 한다? 웃기는 발상이죠. 결국은 이 A, B, C, D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적용해 놓은 거는 가장 안전하지 않은 D급 항공기에 맞추어진 기상 제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급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550m이고 비지빌리티가 800m밖에 안 되는 날씨가 좀 나쁜 상황이면 D급 항공기는 겨우 착륙을 할 수 있든지 착륙을 못할 가능성이 많은 상태가 여기 기준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C급이나 B급, A급 항공기들은 이 상태에서 D급 항공기가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 하는 상황에서 A급 항공기나 B급 항공기가 갔을 때에는 100%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속도가 300km로 달리는 날아오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조건이면은 속도를 200km나 150km 속도로 비행해서 착륙하는 여객기들 인대는 그 배 이상으로 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개 낀 도로를 달리는데 시속 300km로 달리는 차하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차는 속도가 100km밖에 안 나온다고 치니까 그럼 100km로 달리는 차가 안개 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시속 100km를 달리는데 속도를 늦추어서 50km로 달리면은 훨씬 더 안전하죠. 100km로 달리는 안개 낀 도로에 100km를 달리는 자동차보다는 50km 달리는 자동차가 훨씬 더 안전하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활주로에 착륙할 때는 속도가 300km로 착륙할 수밖에 몸집이 무거워서 300km가 착륙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km로 착륙하는 항공기보다 150km나 200km 미만으로 착륙하는 항공기가 안개 낀 활주로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 하이에어가 여수공항을 또 김포공항을 울산공항을 운항을 하고 있는데 여수공항은 활주로가 짧고 또 울산공항도 활주로가 짧고 김포공항 활주로가 충분히 깁니다만은 짧은 활주로에서 웨다의 미니멈 최저 착륙치는 제한치는 똑같은데 하이에어의 ATR 기종들은 착륙할 때 시속 150km, 160km 정도의 속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제트 여객기들이 착륙할 때는 거의 250에서 300km를 넘어간다. 착륙 속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보프롭 엔진을 가지고 있는 하이에어의 ATR 항공기, 소형 항공기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착륙하고 안전하게 이륙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의 짧은 여행을 하면서 또 그것도 짧은 활주로의 지방공항을 여행을 하면서 큰 비행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말도 되지 않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여수를 비행할 때는 터보프롭 활주로가 1500m면은 착륙할 수 있는 여객기인데 활주로를 2000이나 2500으로 활주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안전합니까? 접지를 잘못해도 여유가 있는 상태의 여객기들하고 접지를 잘못하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빠른 속도로 착륙하는 여객기하고 어느 항공기가 더 안전하냐 이거죠. 그걸 모르고 큰 비행기면 안전하다. 큰 비행기는 실내가 넓으니까 바람이 불고 구름 속에 들어가서 흔들리는 걸 보면은 좀 느낌은 덜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지.
그렇지만은 실제 흔들리는 거는 똑같다.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는 똑같죠. 똑같은데 활주로에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소형 항공기들은 훨씬 느린 속도로 이륙해도 안전하게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할 때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착륙을 해도 안전하게 착륙이 가능하다. 그러면 날씨가 더 나빠도 착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우리나라의 기상 제한치는 이 A급, B급, C급, D급 항공기 속도를 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똑같이 적용하는 거는 요거 누군가가 잘못 만든 거예요. 훨씬 더 낮은 상태에서 여객기들이 운항할 수 있어야지 된다. 소형 여객기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오늘 아까 보면은 우리 하이에어가 오후에 대형항공사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다 결항했는데 하이에어가 운항을 했다? 이걸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면은 막말로 얘기하면은 쪼다다, 쪼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이에어는 착륙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단순히 안개라든지 가시거리가 나쁘다든지 구름이 낮게까지 깔렸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여전히 여유가 있는 짧은 활주로인데도 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착륙이 가능하다. 대형 여객기들은 비가 온다든지 가시거리가 나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접지 지점에 접지를 하지 못하면은 안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수나 울산을 가면서 비행기 크다고 그 비행기가 더 안전할 것 같다. 돈 더 주고 그 비행기 타는 거 웃긴다 이거죠. 한마디로.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일단 김포공항 보겠습니다. 지금 활주로는 바람이 약한 상태인데 활주로는 3-2 라이트 레프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보시면 바람은 020에서 10나트의 캐버 K라고 해서 실링 앤드 비지빌리티입니다. 실링은 구름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비지빌리티는 활주로의 가시거리라든지 시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다. 좋은 상태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상 0도까지 내려가고 내일 낮에는 영상 11도 올라가네요. 최저 기온이 영상을 유지를 하고 최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들이 연속 발생을 하면은 삼남한상이 사기 트고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봄이 왔다고 이제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칩도 3월 초순에 있죠. 3월 초순에 있으니까 지금 2월 25일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곧 봄이다. 추워도 봄이다. 어쩌다가 눈발이 날려도 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는 날씨를 일반 이 종강기상을 보면 됩니다. 종강기상을 보면 되니까 보시면은 내일 영상 0도에서 최고기온 11도 예보하고 있고 내일은 구름이 다소 있는 상태에서 날씨를 예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레 목요일은 영하 1도에 영상 10도 이렇게 보고 있죠. 이때는 맑은 날씨에 고기압권에서 야간에는 복산 냉각이라서 기온이 영하로 살짝 떨어지고 낮에는 10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예보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주간 예보를 보시면은 25일 날 오후에 한 차례 또 비구름대가 전국적으로 통과하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날씨가 좋은 것으로 일단 예보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2월에 날씨 그리고 날씨와 항공기 운항 소형 항공기가 느린 속도로 이륙하고 착륙하는 소형 항공기가 몸집만 크고 빠른 속도로 이륙하고 착륙해야 되는 대형 항공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 그리고 1시간 정도의 비행시간, 1시간 반 정도의 비행시간을 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비행기나 적은 비행기, 느린 비행기라고 해서 뭐 10분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건 없다. 그렇다면은 국내에 지방공항을 여행을 할 때는 큰 비행기가 안전한 것 같지만 큰 비행기는 짧은 활주로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계 상황에서 내린다. 전사가 실수를 해버리면 바로 사고로 연결이 된다. 그런데 이 소형 항공기들은 활주로가 여유가 있다. 전사들이 덜 숙련돼서 접지를 제대로 못하더라도 여유 있는 활주로에서 내리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특히 또 가시거리가 나볼 때에는 아주 느린 속도로 150km 정도의 느린 속도, 시속 15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내리기 때문에 시속 300km로 착륙해야 되는 중대형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런데 여수나 울산을 가면서 큰 비행기 타겠다고요? 생각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항공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골라서 앞으로는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은 상식적인 얘기들, 경험을 살려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